예, 충북 서원, 청주 서원구 출신 이장섭입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은 수소 에너지 또 통칭해서 수소 경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가치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보면서 야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신성장 산업의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뭐 구색 맞추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이제 수소에너지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 산업부가 진행하는 것이 이게 목표는 있는데 실제 이 목표를 만들어 놓고 목표에 도달하는 이 과정의 부분들이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우리 신영대 의원님께서 수소 충전소에 부족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시작하는 단계니까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대도시 중심으로 충전소가 뭐 50개가 되더라도 그 주변 사람들은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서 있는 게 문제죠. 고장이 나서 50개 중에 20개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뭐 서로 계산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루 평균 한 9시간씩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니까 통칭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래요. 실제 그렇다는 의미는 아닌데 이제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서 이 수소차 가지고 있는 제 지인들이 정말 속이 터져서 수소차 운행을 못하겠다. 이게 수소차가 이 세컨차도 아니고 뭐 이런 이제 불편감을 호소를 하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상임위 때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더니 초기에 안정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호정 의원님이 쿠팡 뭐 마켓컬리 현장에 우리 장관님께서 방문하신 사례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우리 방역 당국의 핵심인 산업부랑은 조금 다른 차원의 어떤 활동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크게 보면 맞지만 그런 일도 하시는데 우리 수소 가스 충전소가 서 있고 현재의 상황들에 대해서 산업부가 파악도 못하고 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이런 사안들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더니 파악 자료조차도 없고 지금도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고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을 하니까 이제 파악을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우리가 수소 에너지, 수소 경제를 출발하는 산업부의 모습인가. 안정화 과정은 나름대로 그 구조가 만들어져야 거기에서 나오는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들이 꽤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 부분에 관한 파악은 하고 있는 건지, 라는 문제. 이게 각 수소 충전소의 시공사들이 각자 다른 제품들을 쓰고 있어서 호환성 없는 부품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킬 필요도 있겠고 나아가서 어떤 지금 기체 상태의 수소 이게 한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경제성이 있다면 액화수소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그런 기술들이 민간에서 현재 한 35톤 정도의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5톤 정도의 R&D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좀 우리 수소 담당 우리 뭐 에너지실이라든지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좀 전반적으로 우리 장관님 계획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는 수소 경제를 19년 1월에 발표하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맨 끝에 있는 자동차와
수소 연료 전지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소의 생산서부터 또 저장, 이송, 활용이라는 이 생태계 전반의 어프로치를 우리 맨 끝엔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생산, 저장, 이송 파트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계속 국산화 기술 로드맵과 안전 로드맵 또 안전 제도 또 법도 새로 만들고요. 또 총리님을 총괄로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부처별로의 어떤 역할이 나눠지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데 저희가 초창기라고 부족하다고 하는 거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더 들여다보면서 잘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현장 상황들에 대한 체크 그리고 개선 방안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건데 이게 이제 뭐 그 수소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그린 뉴딜 관련한 거라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 또 이제 데이터 산업 내지는 데이터 활용 이런 측면일 텐데요. 그 제가 이제 데이터 관련한 그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하면 제일 큰 걱정이 지금 우리 시작 단계에서 잡아야 되는 제일 큰 걱정이 데이터 표준화 작업 아니겠느냐. 누구는 영어로 데이터가 생산되고 누구는 한국어로 생산되고 중국어로 생산된다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쓸 거냐? 뭐 전혀 못 쓰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하여튼 이 데이터 활용하는 면에서 굉장히 어렵고 이거를 시작할 때 잡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 정부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별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측면 하나 하고 생산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영업 비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수집 자체도 표준화도 표준화지만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우리 전 다국적 그 민간 클라우드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활용하면서 자기 데이터가 글로 들어가는데 우리 산업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영업비밀 기타 이런 부분들에 걸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형식을 보면 같은 방식으로 기업이 필요해서 우리 클라우드에 들어가고 정보가 제공되면 데이터가 제공되면 좋죠. 그 방식이 뭐가 있겠는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세제 이런 걸로는 기업들이 다 돈 있는데 세제 이런 거는 유효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도움이 되는 영상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정책에 대한 고민들은 없겠는가. 예, 의원님 말씀 주신 게 저희가 산업 우리가 혁신 산업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 정책에서 저희 산업 데이터의 특징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기밀성도 가지고 있는데 활용이 이게 너무 많은데 또 비밀도 있는데 활용이 사실 전제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에서 저희가 표준이나 또 이런 측정이나 이런 같은 거는 공공 데이터는 저희들이 목적에서 하고요. 나머지 그것들을 저희가 한 밸류 체인별로 또 업종별로 한 10가지 정도씩을 뽑아서 표준화 그 시범 사업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같이 사용 목적을 먼저 가져야 그때 표준화가 나옵니다. 이건 표준을 이렇게 했더니 당연히 사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개인 정보처럼 그냥 그 정보를 갖고 활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 데이터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사업을 함과 동시에 데이터와 관련된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또 보호를 해 주는 거, 거래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까지도 저희들이 고민해 가면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의원님과도 많이 상의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얘기한 것들은 다 시작할 때 해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소 관련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관련한 것도 그래서 지금이 시작해야 될 때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